사람들도 뭐 무기나 뭐 이런 거 없었는데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어요. 차키도 주고 뭐 집도 주고 이러면서 대우를 너무 잘해줬잖아요. 그래서 오면 네 차키도 주고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북시탈TV의 정하늘 김강희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죠?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DMZ를 넘어왔을 때 무기도 가지고 오고 또 DMZ를 이렇게 넘어온 현역 군인들이 과연 얼마 정도의 장학금을 받을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일반 탈북민들이나 네. 그리고 또 고위층들도 많이 오잖아요. 그분들의 받는 그 대우나 정착금이 좀 다르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반 탈북민들이 먼저 넘어왔을 경우에 대략 뭐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분들은 대부분 일반 탈북민들 이렇게 3국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브로커 비용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브로커 비용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정착금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고위층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액수는 정확하게 잘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. 좀 많이 받긴 합니다. 왜냐? 정보료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의 그 지위나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정착금이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DMZ를 넘어온 현역 군인들은 과연 얼마 정도를 받을까? 강효 씨는 얼마 정도 받았죠?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탈북민이 700만 원, 80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. 네. 저는 거기에 플러스 200만 원을 더 받아서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아... 두병사 영화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보면 그 사람들도 뭐 무기나 뭐 이런 거 없었는데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어요. 차키도 주고 뭐 집도 주고 이러면서 대우를 너무 잘해줬잖아요. 그래서 오면 네 차키도 주고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9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그때로서는 영화만 보다 보니까 네 조금 이게 맞나?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기대를 아마 많이 하고 왔잖아요, 솔직히. 네 맞습니다. 왜냐 이제 두 병사라는 영화를 얘기했는데 저도 두 병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. 그게 북한에서 만든 영화예요. 그렇죠. 근데 이 사건이 실제로 있은 사건입니다. 두 병사가 네. 한국에 넘어왔다가 이렇게 기순을 안 해가지고 한국 그때 당시는 안기부라고 부를 때였잖아요. 네. 국정원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회의를 합니다. 뭐 돈도 주고 여자도 주고 차키도 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끝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. 당시 그 사람을 그 두 명을 치료해줬던 그 간호장을 제가 만났었는데요. 당시 그분이 소령을 받고 저기 어디 군의소에 계시던 분이었어요. 그분이 들어가 봤더니 당시 그 친구들이 다리가 다 동상을 입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고쳐놨대요. 그랬더니 끝내 깨나고 나서 자기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.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두 병사를 보고 아 이게 우리의 정신력이 이렇다 사상교육을 하려고 만든 영화인데 오히려 그게 역작용이 많이 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현 씨도 그걸 보고 와 한국에 가면 저러는구나. 그럴 줄 알았습니다. 진짜. 네,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아 한국에 가면 저렇게 막 환대해주고 그러나 보다 해서 아 가고 싶다 이런 동경심이 더 커졌던 것 같고 네. 그 영화가 주는 그런 뭐랄까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이제 탈북을 해야 되겠다, 한국에 오면 어떻게 대해줄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다 보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죠. 그래도 뭐 감사하잖아요. 맞아요.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그거 안 받아주고 다시 보냈으면 어쩔 뻔했어요. 그럼 뭐 다 끝나는 거죠. 모든 게. 그렇죠.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조사 다 받고 이렇게 보내버릴지 그게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. 근데 그게 한 보름 정도 조사를 받다 보니까 네. 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한 6명? 7명 네. 정도가 한 개 팀인데 그분들이 이러는 거예요. 오늘은 저기 하늘씨가 북한으로 가는 날이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. 와, 그 얘기 들었는데 막 앞이 캄캄하고 아,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아 오늘 뭐 이제 조사 다 끝났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. 그때가 한 보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. 엄청난 현타가 왔고 와 이게 막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.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들 이거 조사 다 하고 이거 보낼 줄 알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뭐였냐 그날 현장 조사 나가는 날이었어요. 네. 그래서 국정원 사람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옷 입으라고 해서 긴팔 챙겨 입으라 해서 옷을 입고 나가는데 와 진짜 제가 넘어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. 와 너무 앞이 캄캄하고 진짜 네. 얼굴이 장난이 아니었죠. 근심이.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농담을 해놓고 앉아가지고 태평하게 앉아서 지들 뭐 핸드폰 보면서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진짜 속이 새카면서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었더니 제일 막내분이 박 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. 네. 그분이 저한테 되게 삼촌같이 엄청 잘해주셨는데 아 하늘씨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그래서 아 저 진짜 북한 가냐고 가기 싫다고 저 만약 이제
진짜 가게 되면 가다가 벽 받고 죽을 거라고 막 그랬었어요. 음.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농담이라고, 이제 저분이 농담하신 거라고,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는데,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농담으로 들릴지 몰라도 저는 그게 너무 심각하게 들렸어요. 뭐 강유 씨는 그런 농담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. 저는 진짜 너무 심각했습니다 당시.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현장 조사 가서 제가 넘어왔던 부대에 딱 도착해서 사단장님이 나왔습니다. 사단장님이 나오고 나서 어떤 장교가 나와가지고, 사단장님 무슨 뭐 오늘 그 현장 조사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딱 보면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나를 다시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, 어떤 장병이 딱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. 사단장님, 저기 들어가시는 모든 사람들 다 방탄조끼랑 방탄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턱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원 사람들이 방탄조끼랑 방탄 헬멧을 다 썼습니다. 그리고 갖고 있는 휴대폰 다 꺼내서 그게 반납하고, 저한테도 근데 방탄조끼랑 방탄 헬멧을 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속으로 딱 드는 생각이, 다시 보낸다고 하면서 왜 이걸 주지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. 네. 그때야 조금 안심됐겠네요. 조금 이게 나왔었고, 와,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정작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뭐 사단장님 차랑 저희가 탄 차가 가고 있는데 앞뒤로 차 한 서너 대가 이렇게 경호하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사단장님 그 감시대 그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인가 거기에서 당시 있었던 상황을 국정원 사람들이랑 사단장님 앞에서 장병들이 쫙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. 네. 저기 몇 시에 어디서 총소리 났고 밤에 몇 시에 총소리가 났습니다. 그리고 당시 군인은 어디서 발견됐고 어디에서 무기를 버렸습니다. 그리고 제 무기를 수색대가 들어가서 가져왔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무기를 딱 봤는데 녹이 하나도 안 쓸어 있고, 근데 기름칠을 엄청 덕지덕지 발랐어요. 그리고 장병들이 저를 데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, 안으로. 왜 들어갔냐? 보내려고요? 아니요. 네, 그건 아니고, 당신 넘어왔던 제가 발견됐던 그 자리까지 한번 다시 좀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한 6명이 7명이 제 뒤에 이렇게 따라서 들어갔고 저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래요. 와,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, 너무 무서웠습니다. 방탄조끼 두 개 입었나요? 아니요, 하나 입었죠. 저기 저격수가 저를 쏘면 어떡해요. 진짜 그렇죠. 너무 무서웠는데, 거기에 이미 제가 넘어왔던 그 자리에 이렇게 지뢰가 없다라고 이렇게 흰실을 다 띄워놨더라고요. 요 동선만 따라서 들어가면 된다. 그래서 그렇게 한 40m? 50m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죠. 와, 진짜 손에 땀을 쥐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,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뭐 정보료라든가 또 무기값 같은 걸 이렇게 좀 따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값까지 해서 1,5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. 1,500이요? 네. 엄청 많이 받았네요. 엄청까지는 아니죠. 뭐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저도 오는 길에 총 몇 개 좀 걷어갖고 왔으면 얼마나 더 많이 받았을까 이런 그렇죠. 생각을 해보게 돼요. 무기를 가져왔어야죠. 실제로 AK 소총이 1,500만 원 정도 안 합니다. 저기 필리핀이나 뭐 러시아 이런 데 가면 AK 소총이 굉장히 쌉니다. 가격 대비 뭐 좋은 총이라고 해가지고 저렴한데, 왜 그렇게 많이 받았냐? 일단 북한군의 무기를 가져왔다. 이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그 총탄과 무기는 우리 아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공격수단이 되잖아요.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대우라고 이렇게 보상을 해준 게 아닐까 싶고요. 뭐 정보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만 원 정도? 그 정도 벌어금을 받았습니다. 얼마 안 되는 정보를 뭐 이렇게 줬는데 그것도 이렇게 정보라고 해서 300만 원을 받았고, 그 외에 기본 정착금 700만 원.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 비용도 나갈 게 없고, 그렇죠. 네, 저희가 브로커였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돈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지금은 다 못 썼죠 뭐. 강씨는 그렇게 받았던 정착금 아직 있나요? 다 썼죠. 네, 맞습니다. 뭐 나와서 금방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고. 맞습니다. 비행기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어요. 저도 이왕이면 비행기를 타고 왔을 걸 그랬어요, 진짜. 네, 비행기를 가져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많이 받죠. 얼마 정도 받나요, 혹시? 몇십억 받습니다.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이 이웅평 대리님이신데, 네, 맞습니다. 그분이 나중에 대령까지도 이렇게 진급을 하셨고 그랬는데, 근데 저는 직접 한 분을 만나뵌 분이 있거든요. 어떤 분이에요? 2017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, 네. 그때 노금석 대위님이라고 1953년도에 넘어왔어요. 네. 엄청 오래전에 네, 넘어왔네요. 엄청 오래전에 넘어왔습니다. 근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왔고,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날아 들어온 거예요. 당시 미군이 그때 그 사람을 받아들였고,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이 드셨더라고요. 미국에서 성공하셔가지고 뭐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했는데, DMZ 넘어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나중에 미국으로 이렇게 꼭 어학연수나
유학을 오면 연락을 하라고 명함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뵀던 기억이 있고 당시 그분도 돈을 좀 많이 받으셨대요. 당시 그때 돈으로 억대로 받았다고 하니까 50년도 그때. 그리고 미국에 가서 뭐 대학교 다 다니시고 뭐 성공적인 정착을 잘 하시고 사시더라고요. 스케일이 다르네요. 네, 다르죠. 가윤 씨도 뭐 탱크 하나 몰고 오지 그랬어요. 정말 후회됩니다. 지금 다시 갔다가 뭐 하나 몰고 오고 싶은 심정이네요. 다시 가시죠. 아닙니다. 뭐 돈 필요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이렇게 저희가 정착금 같은 걸 받은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무기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답변 되셨나요, 여러분? 네, 저희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그 주제로 어떤 거였죠? 국정원에 가서 어떤 조사를 받는지, 맞아요.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,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. 맞습니다. 국정원 생활이 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. 그런 참신한 주제로 저희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